관상동맥 우회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목적, 주의사항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개념과 목적. 심장은 심근이라는 특수한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심방과 심실을 가지고 있으며 심근의 수축과 이완 운동에 의해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동맥이라고도 불리는 관상동맥은 심근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이 있으며 좌관상동맥은 다시 좌전하행동맥과 좌회선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근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심근의 수요에 비해 심근의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흉통이 나타나는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성되면서 혈류 공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막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요법, 풍선이 달린 도관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 넓혀진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지지 구조물을 삽입하는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신하여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은 관상동맥 우회로술에 비해 전신마취와 수술로 인한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관상동맥 병변의 수가 적고 병변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상동맥이 다시 좁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진행된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신체 다른 부위의 동맥이나 정맥을 이용하여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시킴으로써 심근에 대한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됩니다. 집도의는 개흉술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심장 박동을 멈춘 다음 인공 심폐기를 통해 신체의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인공 심폐기 없이 심장이 자발적으로 박동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회용 혈관은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신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혈관이 선택되는데, 일반적으로 흉골의 안쪽에 위치하는 내흉동맥이나 다리의 피하에 있는 복제정맥을 사용합니다. 내흉동맥을 이용하여 우회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박리한 내흉동맥을 좁아진 부위의 아래쪽에 연결하여 심근으로 혈액이 공급되게 하고, 복제정맥을 이용하여 우회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지에서 복제정맥을 채취하여 준비한 다음 좁아진 관상동맥의 아래쪽과 대동맥 사이에 연결하여 심근으로 혈액이 공급되게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에 많은 수의 병변이 존재할 경우는 하나의 우회혈관을 내흉동맥에 연결하여 여러 개의 좁아진 관상동맥을 연결시켜주는 연속 문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우회혈관을 연결한 후에는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 박동이 돌아오게 한 다음 삽입했던 도관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흉부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진행 과정 및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출혈이 없으며 자발적인 호흡이 잘 회복되면 기도에 삽입했던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면서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옵니다. 전신마취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액관은 몸속의 공기나 체액 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술 후에는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배액되는 액체의 양이나 성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 전신마취 시에는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마취가스와 마취주사제를 투여하여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기도의 과민 반응, 급격한 혈압 변동 등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합병증. 수술 후 가래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면 무기폐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부전,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출혈.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전부터 혈전 억제제를 복용해 온 경우가 많으며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전후의 세균 감염에 의해 수술 상처나 신체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소독을 시행하고 필요시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내부나 심장이 위치하는 종격동 내부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배액관 삽입, 반복적 세척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 심장 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규칙적 전기 신호가 심장의 전도계를 따라 전달되면서 일어나는데 심장 수술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은 수일 내에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 사용 또는 전기 충격기를 이용한 심박동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되면서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심장 내부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흉부에는 흉벽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늑간신경, 목소리를 조절하는 후두신경, 횡격막의 운동을 담당하는 횡격막신경,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교감신경 등 다양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들 신경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각 이상이나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액 누출. 흉부의 주요 장기와 혈관 주변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림프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고 누출된 림프액도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누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림프액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림프액 누출을 줄이기 위해 금식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 합병증. 인공심폐기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장치인데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 심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면 다량의 항응고제 사용으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전이나 공기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나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적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혈류를 차단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정맥 내 혈전이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게 되는 폐색전증,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약물이나 감염, 출혈, 탈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 심장, 소화관 등이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안내. 설명의 한계. 비록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보호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험 적용의 한계. 수술 중 또는 수술 전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 이상의 마취 재료나 수술 재료, 약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병리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우회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